데일리 하시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하시탁은요,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하루 만에 이제 시장이 손바닥 뒤집듯이 분위기가 반전이 되다 보니까요,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관세 유예 소식에 시장에 온기가 가득한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시장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어제 언급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반등이 나올 줄 몰랐는데, 자, 어찌됐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일 이 관세 조치를 발효를 하루 앞두고 멕시코에 대한 관세 조치를 이제 한 달 유예하겠다. 마찬가지로 이제 캐나다도 지금 유예하는 또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관세 조치 이제 유예가 아무래도 이제 이 멕시코 대통령이 국경에 군대 1만 대를 파견해서 펜타닐과 불법 이민을 단속하기로 약속한 데에 따른 것으로 일단 풀이가 되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캐나다 총리와도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통화를 하면서 막판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국과도 24시간 안에 대화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기대 심리가 다시금 나오면서 투심이 좀 풀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거기다가 이 국내 증시에 다시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오전장에는 동반 순매수를 조금 보여줬는데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이 다시금 살짝 빠져나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가 안타깝게도 2,508선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윗꼬리를 말리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력한 하락도 조금 더 제한적인 측면이 있지만 강한 상승도 제한적인 측면이 있는 그러한 등락 장세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코스닥은 반등이 밀리지 않고 지금 잘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흐름만 본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품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분위기가 좀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특히 이제 강력하게 하락이 나왔던 반도체 섹터가 오늘은 강한 반등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종목들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우량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도 빨리 나오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들 위주로 포트만 잘 형성해 놓는다면 이런 출렁출렁한 장세 잘 이겨내면서 좋은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파트너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 현물 시장 기준으로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으로 좀 전환을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1%대 상승세 이어가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상승폭이 더 큽니다. 3%대 강세 나타나고 있는 현 시장의 움직임 저희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 또 파트너님께서는 어떤 쪽에서 기회를 보고 계실지 저희가 3가지 섹터와 이슈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하시탁 첫 번째 테마는요, 양자 컴퓨터입니다. 빌 게이츠가 젠슨왕 발언에 반박하면서 향후 3년에서 5년 안에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밤사이 미 증시에서도 또 오늘 국내 관련주들도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파트너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반도체입니다. 부당합병, 회계부정 혐의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이재용 회장의 무죄가 선고가 됐고, 또 오늘 한국을 방문 중인 샘 울트먼이 최태원 이재용 회장과 입단 회동을 했다는 소식 역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K푸드입니다. 지난해 내수 침체, 탄핵 전국 속에서도 식품업계는 K푸드 열풍에 힘입어서 호실적을 올렸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파트너님과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파트너님, 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 시기 관련해가지고 갑론을박이 이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10년에서 20년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전해진 이야기로는 빌 게이츠는 3년에서 5년 정도 걸릴 거다. 이 시기가 확 앞당겨진 것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파트너님,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연말에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이제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슈적으로만 부각을 받다 보니까 지속적인 강한 상승력은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슈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출렁출렁되는 그런 흐름이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단 이제 이 양자 컴퓨터 이슈가 이제 불거진 것은 구글이 이제 윌로우라는 이 양자 칩을 개발하면서 이 상용화 기대감을 좀 키웠던 측면이 있고요. 또 거기에 이제 최대 난제 중 하나인 오류 수정 기술까지 개선을 진행을 하면서 이거 진짜 상용화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이야기까지 들리게끔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잘 형성이 됐었는데 하필 이제 CES에서 이 잭슨왕 엔비디아 CEO가 양자 컴퓨터에 관련해서 양자 컴퓨터 상용화는 20년 걸릴 거야라는 어떤 찬물을 쫙 끼얹으면서 그냥 그대로 쭉 주저앉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그것을 이제 반박하는 빌 게이츠의 언급이 있었죠. 야후 파이낸스 팟캐스트에 이제 출연을 해서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대해서 이 잭슨한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3에서 5년 안에 이러한 기술 가운데 하나가 매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만큼 충분한 이제 상용화 시킬 만큼 충분한 큐피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방부와 이제 공동 추진으로 양자 컴퓨터 개발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 이 빌 게이츠 언급에 따르면은 올해 한 연말 정도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올해 내내 이 양자 컴퓨터 관련 이슈가 이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불거질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종목들이 이게 튀었을 때, 막 올라갔을 때보다는 좀 어느 정도 좀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좀 미리 발을 조금 담가 놓으신다면 또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단기적으로 또 급등력이 나오고 또 눌리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또 잡고 또 단기적으로 이슈가 나왔을 때 또 급등력이 나오는 이러한 지금 흐름이 지금 연출이 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는 종목 따라잡지 마시고 눌렸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최근에 많이 눌렸다가 이제 막 오늘 첫 상승을 좀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오늘 정도는 한번 접근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볼 건데 오늘 가장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을 좀 제외하고 제가 이제 자주 언급드렸던 이제 솔리드 같은 종목은 이미 좀 상승력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 눌리면 재매수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가격 라인은 7,000원 정도.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따라잡지 마시고 보유하신 분들만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상승력 기대하시면서 끌고 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일단 이제 코이버라는 종목이죠. 지난 12월에 강력한 상승력을 조금 만들었다가 그대로 이제 1월에 조금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좀 출렁출렁 되면서 거래량이 좀 붙고 다시 한번 상승력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6,12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 한 상승을 키울 수 있고 혹여라도 이제 6,120원이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쉽게 못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6,12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상승력을 바라보시고 이대로 다시 한번 상승력을 단기적으로 뿜어준다면 7,400원 정도 자리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터치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를 1차 목표로 잡고 조금 더 시세가 강하게 나온다면 8,300원 정도 자리까지 2차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넷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넷도 제가 이제 코이버 다음으로 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급등력이 쭉쭉쭉 나왔다가 그대로 지금 그 가격 권역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7,400원 구간, 300원 구간을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옆으로 쭉 횡보하다가 오늘 다시 한번 한 4%대 상승력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도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손절 라인만 정해 드린다면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7,340원 밑으로만 밀리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340원 밑으로 재차 밀리게 된다면 그때는 빠르게 이제 시세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자금을 회수하시고 이 상태로 이제 주가가 밀리지 않고 올라가게 된다면 최소한 8,690원 정도 자리까지는 1차적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시세가 생각보다 좀 강하게 나온다면 9,300원 정도 자리까지 또 2차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은 이제 QSI. 마찬가지로 이제 이 종목도 제가 이제 여러 번 언급을 드리면서 많은 상승력을 보였던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양자 컴퓨터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또 유일한 상장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발 중인 이 칩이 잘만 이제 개발이 된다면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 업체한테 한마디로 양자 컴퓨터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납품을 시작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서 추후에 좀 강한 상승력을 보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시세만 한 차례 나온 후에 조금 이제 조정을 거치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8,200원짜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고 혹여라도 이제 8,2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때는 시세가 빠르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금을 회수하시고 이 상태로 이제 1차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9,800원 정도 자리를 목표점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고 생각보다 좀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1,700원 정도 자리까지 2차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림 시큐리티 볼 건데요. 자, 유일하게 이제 보안 소프트를 이제 만들고 있는 기업 중에 지금 오늘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저항점은 터치했어요. 저항점은 터치를 해서 단기적인 이제 매도 타점은 찍었지만 그래도 시세가 다시금 이제 3,500원 밑으로 밀리지 않는다면 또 한 번의 상승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살짝 좀 조정을 받으면 3,600원에서 3,500 한 3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 보시는데 분할로 접근하는데 그대로 밀리면서 3,500원을 깬다면 그때는 바로 자금을 회수하시고요. 그리고 이탈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이전 고점 부근인 4,100원 정도 자리까지 또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첫 번째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당분간은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고 일단은 조정 시에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솔리드, 코이버, 우리넷, QSI, 드림, 시큐리티와 같은 5가지 종목들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는요, 반도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HBM, 온디바이스 AI, 유리 기판까지 반도체 전반에 좀 온기가 돌고 있는데요, 파트너님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일단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을 갑자기 좀 보였다가 다시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니까 급격하게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몇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관세 유예로 인해서 이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오늘 좀 유입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 같고요. 또 거기다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가 이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좀 시너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반도체 특별법이 이제 아무래도 좀 여야가 합심을 해서 2월 정도에 이제 통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반적인 기조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의 일단 마음을 조금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적으로 5만 원대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5만 원대를 크게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 지금 횡보 국면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 이 120선 자리를 크게 이탈했던 전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과거의 주가를 좀 길게 쭉 살펴보더라도 이 주황색 선, 자, 이 선의 지금 분홍색 선이죠. 그리고 이 선에 지금 보시면은 크게 지금 120선을 월봉상 120선을 지난 이제 IMF 시기 때에도 크게 이탈시킨 적이 없었죠. 그래서 지금도 지금 월봉상 120선 자리에서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강력하게 하단으로 이탈시킬 가능성은 매우 기술적으로는 좀 적어 보인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5만 원 구간이 기술적으로 저점인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동안 삼성전자가 뭐 이제 실적이 좀 부진하다 하고 있지만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좀 성장성이 훼손된 거지
성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크게 못 움직이고 있고 또 우리 시장이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시총이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려면 우리 코스피 지수도 같이 좀 끌어올려져야 삼성전자가 좀 더 시가총액을 키우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지금 우리 지수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지수가 나아갈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쉽사리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시장을 추종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시장이 상승이 나오면 상승이 나고 시장이 하락이 나오면 하락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움직일 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슈에 따라서 접근하는 종목이 아니라 시장에 따라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느긋하게 5만 원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도 이제 2,400 밑으로 쉽게 안 꺾입니다. 다 그렇다라는 것은 삼성전자도 5만 원 밑으로 쉽게 안 꺾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종목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코스피가 다시금 뭐 2,600선 정도로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삼성전자도 한 6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빨리 올라갈 것 같고 뭐 이제 2,700선, 800선 정도까지 간다면 우리 삼성전자도 한 7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수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좀 느긋하게 그냥 배당금 받아가시면서 좀 버티시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HBM으로 이제 새롭게 신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고 실적도 매우 좋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시총이 적기 때문에 우리 시장 지수에 그렇게 상대적으로 좀 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SK 하이닉스도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17만 원대를 이탈시킬 가능성은 지금 매우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18만 원에서 17만 원대가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 타점이다라고 보시면서 내려오면은 그냥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상태로 올라가면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창출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SK 하이닉스도 좀 덩치가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잘 가야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코스피 지수가 뭐 2,600선, 2,700선을 넘기지 못하면 SK 하이닉스도 전고점 23만 원, 4만 원대를 좀 넘기지 못해요. 아시겠죠? 아무리 실적이 좋게 나와도 왜? 시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장이 나아가지 못한다면 SK 하이닉스도 현재 이 17만 원대에서 22만 원대 사이로 계속 등락을 거듭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움직일 때까지 버티는 전략 이제 그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GS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T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이 칠러 쪽이 이 데이터 센터 냉각 쪽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고 이미 이제 액침 냉각 장비도 이제 개발을 했던 이제 업체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주가가 120선을 넘어섰고, 그죠? 그리고 이제 60선도 120선을 상승 교차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120선 정도 부분까지 주가가 내려왔던 요 어제의 주가 흐름이 지금 현재 시점이 한마디로 기술적인 매수 포지션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GST가 제가 뭐 지난 한 뭐 1,500원, 15,000원, 16,000원대 이제 언급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2만 원대까지 상승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올라가서 매수를 좀 못하셨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 가격부터 16,000원대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 매수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이제 반등력이 잘 나오게 된다면 일단 뭐 1차적으로 한 18,000원 구간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18,000원 자리를 다시금 올라타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이전 고점이 21,000원 자리도 넘기면서 아무래도 추세 상승력을 좀 보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25,000원 전고점 부근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잘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대덕전자를 좀 많이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종목도
바닥을 탈피하려고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적도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에 이제 AI 가속기, 즉 AI GPU 쪽, 그렇죠? 이 GPU 쪽에 이제 AMD 쪽에 이제 이 기판을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어서 AI 이제 한마디로 이제 온 디바이스 관련 종목으로 또 새롭게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또 존재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덕전자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지금 이렇게 눌렸을 때 뭐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많이 눌려 있잖아요.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시세가 한 번 더 분출이 된다면 22,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관점을 단기적인 목표 삼아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두산 테스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두산 테스나도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 쪽 테스트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다시금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도 지금 월봉상 흐름을 보면 상당히 많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좀 이렇게 120선 밑으로 다시 조정을 받았을 때 지금 현재 시점이 또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금 지금 120선 즉 29,000원 자리를 돌파하는 흐름이 조만간 나오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전 고점인 32,000원 자리를 빠르게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부터 여러분들이 분할로 잘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ISC 제가 이제 ISC도 이제 지난 작년부터 여러 번 이제 언급을 드렸죠. 55,000원대부터 언급을 드렸는데 어느덧 이제 제가 1차 목표가인 74,000원대를 뚫고 2차 목표가인 82,000원대 근접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온 상황이죠.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얘는 또 급격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한 6만 원 정도 자리부터 57,000원 정도로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재차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이전 이제 고점 부근인 76,000원 자리를 빠르게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그렇게 된다면 82,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보다 세세한 기술적인 분석 세워주셨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PBR도 워낙 낮은 상태이고 그리고 사법 리스크 오늘 또 해소됐다라는 호재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또 두 그룹 모두 오픈 AI와의 시너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멘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톱 이외에도 GST, 대덕전자, 두산 테스나, ISC까지 기회 많이 열어주셨다는 점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마지막은요, K푸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작년에 이제 김이라든지 불닭볶음면 굉장히 외국에서 핫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제 관세 우려에 식품주들도 타격을 피해갈 수는 없었거든요. 네. 오늘 살짝 이제 또 반등하는 흐름 보여주는데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을까요? 제가 오늘 이 K푸드를 준비한 게 풀무원 때문에. 풀무원. 오늘 너무 강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네. 아침부터 한 10% 가까이 움직이길래 이거 오늘 K푸드가 이제 가겠구나. 그럼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겠네. 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이 내수 침체 그리고 이 고환율 그리고 이 정치권발 탄핵 이슈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내 소비는 좀 많이 위축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서 주요 식품 기업들이 2024년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온 상황이고 2025년 실적도 좀 양호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CJ제일제당 같은 경우 이제 지난해 이제 매출이 전년 대비 1.24% 그리고 영업이익은 많이 증가했습니다. 21%대나 지금 증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한 2.9% 정도 이제 성장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은 32.64%나 상승력이 나왔고요. 그리고 뭐 이제 풀무원 같은 경우도 매출 이제 3조 원대를 처음으로 이제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여론몰이를 하고 오늘 주가를 한 20%, 20%대까지 지금 띄우는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동원 F&B, 롯데웰프도 다 실적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 농심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대표적인 이제 주류 기업이죠. 하이트진로가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무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8.3%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좀 어떻게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오늘 가장 강하게 수급이 붙는 종목이 풀무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좀 대장이다라고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 첫 번째 상승력이 나오면서 이전 주가 위로 수행 스팬을 좀 끌어올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만약에 좀 조정을 받게 된다면 오늘 양봉의 중간 가격에서 매수 타이밍으로 우리가 한번 선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월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그래서 일단 뭐 목표는 대략 한 13,000원 정도, 14,000원 정도 구간 잡고 단기적으로 한번 끌고 가볼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동원 F&B가 바닥권에서 지금 천양봉을 만들었어요. 바닥권에서 천양봉.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그냥 한번 따라잡아 볼 만한 그런 종목이고, 120선 아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한 번 정도 터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 32,000원 정도 목표 잡고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한번 또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간 관계상 종목은 되게 많은데 하이트젤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호실적이 나왔는데 주가가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꼭 이제 봐야 되는데, 자, 하이트젤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조정을 받으면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전 2023년 9월 저점 있죠. 그래서 한 내일이나 한 모레 정도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더 이틀 정도 한번 더 지켜보시면서 조정을 받게 된다면 한 대략 한 18,000원 정도, 18,000원 500원에서 18,000원 사이, 18,500원에서 18,000원 사이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한번 접근해 보신다면 단기적으로 한 19,000원에서 좀 시세가 잘 나오면 2만 원대까지 시세 상승력을 한번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세가 조금 더 좀 강하게 나온다면 이 갭이 떨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갭을 좀 메꾸면서 2만 1,0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해서 한번 하이트젤로도 한 이틀 정도 한번 관망하시면서 포지션을 한번 잘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K푸드까지 오늘도 3가지 섹터와 이슈에 대한 정확한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방송 중에도 좋은 종목들, 좋은 흐름 보여주는 종목들 공략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리고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역시나 무료교육반 안에서 좀 전해주고 계신데 시청자분들께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관련된 뉴스 그리고 이슈 그리고 종목 이제 이런 또 방송 자료들까지 전부 다 이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방송을 좀 제대로 좀 못 보신 분들, 또 이제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으신 분들은 찾아오셔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신다면 또 이제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 전반에 대한 전략 함께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